오늘은 저 블랙쇼스 모형, 지난 50년 동안 그 재무 경제 분야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블랙쇼스 모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먼저 블랙쇼스 모형은 기초자산을 주식이라고 하면 이 주가의 움직임이 이와 같은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데요. 요 D라고 표현, 이 S가 이제 주식, T는 T 시점에서의 S는 주가를 의미하고, 요 DS는 그게 조금 움직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똑같이 다시 쓴 게 요 식인데, 요게 T 시점에서의 주가 수익률이 됩니다. T 시점의 주가 수익률은 이렇게 뮤라고 있는데요. 그리스 말로. 일정하다는 거죠. 주가 수익률의 평균이 뮤로 일정하고 그것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매 순간순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움직일 때 정기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주가 수익률은 매 순간 또는 일정 구간 정기분포를 따르고, 그렇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주가는 로그 정기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. 이건 수학적인 결과예요. 그랬을 때에 기초자산이 이와 같은 그 기초자산을 이런 주가의 움직임,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의 어떤 옵션이 있다고 하면, 이 옵션 F는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, 보다 정확하게는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데, 이때의 R은 무위험 금리고 시그마는 매 그 순간순간의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, 그리고 F는 옵션 가격, 말씀드린 대로 S는 기초자산 주식의 움직임이죠. 자,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, 간단히 이제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이게 이제 기초자산 주가가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움직인다는 거고, 그때 옵션 F는 이 기초자산 S와 시간 T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, 그럴 때 이 옵션 가격이 조금 움직인 DF는 스토캐스틱 캘큘러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리고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, 이럴 때 매 순간순간 기초자산 S와 주식이죠. 옵션을 가지고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,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 파이는 옵션 F를 하나 숏 쳤을 때 기초자산 S는 이게 이제 옵션 델타거든요. 옵션 델타만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그 옵션 1기간 이항분포 모형을 참조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,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는 콜옵션인 경우 콜옵션 하나 파는 거마다 옵션 델타만큼 기초자산 주식을 사면은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요. 그럴 때에 요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가 살짝 변했을 때, 요 델타라는 거는 조금 변했다는 의미입니다. 그것은 또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캘큘러스에서 표현이 되고, 그럴 때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무위험 채권 금리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이 이제 4번식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2번과 3번식을 4번에다가 대입을 하면 편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. 이 식이 사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미분 방정식과 똑같은 식이 되고, 이 식을 이제 푸는 거죠.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서 이걸 이제 히트 이퀘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
하여튼 이거를 풀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유로피안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블랙숄스 모형이 나온다. 그래서 블랙숄스 모형의 콜 옵션 가격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풋 옵션 가격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행사 가격이 K고 기초자산 그 주가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지금 S0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. ND1, ND2, 요 NN 그리고 괄호한 값은 정규 분포에서의 누적 확률 값입니다. 이럴 때 D1 뭐 마이너스 D1, D2 마이너스 D2는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D1, D2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고요. 중요한 거는 D1, D2 값이 기초자산 S0, 행사가격, 그리고 무위험 금리, 기초자산의 변동성, 만기까지의 기간 T 이런 값들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 ND1, ND2 값은 결국 누적 확률 값인데 이 누적 확률 값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D1 값을 X라고 하면 ND1 값은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의 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누적 확률 값이에요. 이 표는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.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은 이 정규 분포 밑에 있는 면적은 1이 되겠죠. 그래서 누적 그 확률 값으로 X 값을 구하면 이게 1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. 다시 이제 그 블랙숄스 모형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방법은 유로피안 콜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옵션 제가 개요로 만든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 그 유로피안 콜 옵션의 말하자면 로워 바운드에 나오는 값 중에 요 S0 빼기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랑 유사한 모형이에요. S0 곱하기 누적 확률값 ND1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곱하기 또 다른 누적 확률값. 그죠? 반면에 유로피안 풋옵션 가격은 마찬가지로 유로피안 풋옵션의 로워 바운드로 표현되는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곱하기 누적 확률값 빼기 S0 곱하기 누적 확률값. 그죠?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. 재밌는 거는 이 유로피안 콜 옵션 같은 경우에 S0가 아주 커지면 S0가 이게 아주 커지면 이 ND1이 1에 수렴하기 때문에 ND2와 함께 결국 이 유로피안 콜 옵션 값은 그 로워 바운드에 해당하는 S0 빼기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에 수렴합니다. 반면에 기초자산 S0가 커질 때 유로피안 풋옵션 값은 제로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반면에 S0가 아주 작아지면 유로피안 콜옵션은 제로에 수렴하지만 풋옵션 값은 유로피안 풋옵션 값은 그 로워 바운드에 해당하는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빼기 그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 값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또한 재밌는 것은 여기 지금 보세요.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기초자산 가격, 그 다음에 행사 가격, 그 다음에 이 D1, D2를 결정하는 게 금리, 변동성, 만기까지의 기간, 그리고 뭐 배당이 있다면 배당 정도. 이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. 즉 기초자산 주식의 주가 수익률에 해당하는 뭐 뮤라는 값. 우리가 조금 전에 기초자산 주가는 지금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라가면서 뮤를 가정을 했는데 이 뮤 값이 블랙숄스 모형에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다. 그죠? 그거는 바로 이 블랙숄스 모형이 아비트라지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
그래서 이 블랙쇼스 모형을 위험 중립 모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하여튼 뭐 블랙쇼스 모형은 그 정도 하고, 이 블랙쇼스 모형을 가만히 보면은 요 유로피안 콜 옵션, 풋 옵션은 이제 블랙쇼스 모형에서 나머지 값들, 기초자산, 주식가격, 행사가격, 금리, 변동성, 만기까지의 기간, 이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 공식에 의해서 유로피안 콜, 유로피안 풋 값이 정해지는 공식이고, 재밌는 거는 이 변동성과 이 블랙쇼스 모형 유로피안 옵션 가격 사이에 1대1의 상관관계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블랙쇼스 모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, 실제로 업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관찰되는 블랙쇼스 유로피안 콜 옵션, 풋 옵션 가격 대신에 실제로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 관찰되는 유로피안 콜 옵션, 풋 옵션 가격을 이 블랙쇼스 모형에 집어넣고 나머지 행사 가격, 금리, 만기까지의 기간, 기초자산 가격 다 집어넣은 다음에 뭘 빼낼 수가 있어요? 변동성 값을 빼낼 수가 있어요. 1대1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. 그렇게 해서 빼낸 변동성이 바로 내재 변동성, implied volatility라는 값이고, 이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지수화시킨 것이 미국의 빅스 지수고 우리나라의 V-코스피라는 지수입니다. 그래서 이 지수를 통해서 이거 보세요. 이게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빅스 지수를 보면 이게 내재 변동성의 움직임이거든요. 언제 확 올라갔습니까? 이때가 금융위기 때예요.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 이 내재 변동성이 확 올라갑니다. 이게 낮을 때는 시장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고, 따라서 거꾸로 이 블랙쇼스 모형을 유로피안 콜 옵션, 풋 옵션 가격 대신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가격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1대1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블랙쇼스 모형을 활용해서 거꾸로 내재 변동성 값들을 미국의 경우는 빅스 지수를 통해서, 우리나라에서는 V-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관찰하면 시장의 상황을 거꾸로 파악할 수가 있다. 이 내재 변동성 값이 확 오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,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오늘 여기까지 하죠.